썸네일 보시고 들어오셨나요? 이 집 애들은 대체 어떤 과목을 얼마나 선행을 시킬까 궁금해서 들어오셨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들으시고 원하던 내용이 아니잖아 라고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요. 과목 선행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선행하고 있습니다. 이 선행들은 단순히 이제 학교 성적이나 입시 외에 인생 전반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저희 집 아이들의 선행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크게 저희가 선행하고 있는 건 이제 5종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주도 학습, 두 번째는 문제 해결력, 그리고 세 번째는 독서와 글쓰기, 그리고 네 번째는 진로 찾기 선행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독립 선행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자기주도 학습 선행입니다. 사실 저는 자기주도 학습 아니면 자기주도 인생에 대해서 좀 저학년부터 아주 조금씩 유도를 해왔습니다. 고학년에 자기주도 학습도 물론 잘 되긴 어렵잖아요. 근데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괜찮다. 이 일은 초등학교 때 최대한 많이 겪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단 본인이 이제 학교 스케줄표가 나와요. 일주일 스케줄가 나오면 본인이 가방 싸는 것부터 시작해서 숙제를 점검하고, 그리고 요일별로 해야 될 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학원이나 학원 학교 이런 데서 숙제들 나오는 거 그런 거 챙기게. 물론 잔소리를 계속 하긴 하지만 본인이 스케줄을 계속 해볼 수 있게 하고 있고요. 하루에 해야 될 이제 투두 리스트 같은 것들을 만들게 해서 어쩔 때는 본인의 이제 매일매일 학습 노트에 쓸 때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종이로 찢어서 다닐 때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또 본인도 시도를 해보더라고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초5 이제 남녀 쌍둥이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여자친구들은 좀 쓰는 게 익숙하잖아요. 쓰는 걸 좋아하는 여자친구들은 그래도 이런 스케줄 관리가 좀 빨리 되고 잘 되더라고요. 근데 남자아이들 중에서도 그런 걸 좋아하는 친구는 잘 되고요. 대부분의 남자친구들은 여자친구들보다는 조금 늦기는 해요. 그렇지만 하는 연습은 조금씩 이제 속도 면에서의 차이가 나지, 방법들은 동일하게 사용해도 무방했습니다. 저걸 그냥 내가 대신해주고 말지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중고등학교 가서 아이들이 스스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면 내가 언젠가 중학교 가서 또 겪을 일이니까 라는 마음으로 좀 참고 기다려주고 있는 편입니다. 중학교 이제 수행평가를 하잖아요. 그때도 사실 부모님들도 밤새워서 같이 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고등학생인데 이제 시험 문제를 뽑아가지고 또 계속 이제 챙겨주고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부모님들이 하는 경우가 요즘엔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이 아이한테건 저한테건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초등학교 때 좀 연습을 해서 아이가 좀 자기 주도적으로 스케줄링도 하고 그리고 학습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하고 있는 선행은 바로 문제 해결력 선행입니다. 아마 이 부분도 자기주도성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외에 어떤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아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고 지지해주고 지켜보려고 노력합니다. 100% 그렇게 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계속 이제 마음을 가다듬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예를 들어서 없는 상황에서 제가 일을 할 때 조퇴를 했어요. 그럴 때 아이가 혼자 집에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필요하다면 약을 찾아서 먹고, 밥을 이제 챙겨서 먹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새로운 이제 상황, 루틴하지 않은 상황이 될 때마다 아이가 스스로 너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라고 먼저 물어보고, 그걸 해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시키는 편이에요. 저는 이제 문제 해결력이라는 게 일상에서는 잘 발휘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 겪는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문제 해결력이 있는 친구와 없는 친구가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한 번은 이제 저희가 여행 중에 아이들이 이렇게 스포츠 하는 곳인데 클라이밍 하는 곳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중학생 어떤 누나가 이제 너무 높이 올라가서 내려올 수가 없었던, 갑자기 아래를 보니까. 무서워서 그러고 있는데 그곳에 있던 많은 어른들이 저 역시 포함해서 어떻게 하고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좀 딱 보더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올라가서 그 누나 옆에서 눈높이를 맞춰서 누나 같이 뛰면 괜찮을 거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같이
이제 내려왔어요. 그래서 막 박수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순간 저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도 했고, 아이들이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면 그럴 수도 있구나, 그때 본인도 그걸 발휘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계속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기는 했어요. 근데 이것도 뭐 개인차가 있는 게, 아들이 딸보다는 문제 해결이 확실히 더 좋고 더 빠르긴 해요. 그렇지만 그 옆에서 이제 하는 거를 보면서, 아,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이걸 새롭게 사고를 해서 방법을 찾아야겠구나 하는 것도 딸도 또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 문제 해결력은 경험을 일단 많이 쌓아야 하고, 그리고 선택과 실패도 스스로 경험을 해봐야 해결책도 생기는 법이죠. 그래서 많이 겪고 많이 선택하고 그리고 많이 좌절하게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제가 하고 있는 선행은 독서와 글쓰기 선행입니다. 독서보다 사실 글쓰기가 훨씬 어렵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예전에 이제 영재들을 심사하셨던 그 최영기 교수님이 나오셔서 인터뷰 후에 하신 말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 초등학교 때 그럼 어떤 선행을 하면 좋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수학 선행을 뭐 적극적으로 하기보다 초등에 뭔가 선행을 그래도 꼭 하고 싶다면 독서 선행을 하라고 강력 추천을 주셨어요. 독서를 만약 이제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가 됐을 때 성인 수준에 준하는 정도까지만 아이가 할 수 있다면 정말 학습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독서는 그 문해력을 키워주기도 하지만 결국은 사고력을 높이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독서를 하고 아이가 글쓰기를 하면 사고력은 더 높아질 수 있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아이들이 이제 독서를 하면 간접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직접 모든 걸 겪지 않아도 그 상황에 놓였을 때 빠르게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글쓰기가 이제 아이가 생각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어른도 이렇게 글쓰기를 해보면 좀 마음도 차분해지고 힐링도 될 뿐더러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더 계획적으로 뭔가 일을 진행할 수 있게 되죠. 이 둘은 평생 해야 되는 일이라 사실 선행이라고 딱 하기보다는 그냥 평생 옆에 끼고 아이가 해나가면 삶에 굉장히 큰 덕을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이가 전국 무슨 글짓기 대회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글을 쭉 써놨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이제 사춘기라서 사춘기에 대한 글을 이렇게 막 써놓은 걸 보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글쓰기가 아이에게 내가 일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여기 정도의 아이가 생각이 머물러 있나 라고 했는데, 쓴 글을 보고 나니까 아이의 내면에는 더 깊은 무엇이 있구나 라는 거를 상당히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진로 찾기 선행입니다. 우리 때는 사실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만 해도 진로에 대해서 뭐 제대로 찾고 뭐 알아보고 이런 것들 많이 못했던 것 같고, 그리고 진로 교육 자체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는 건 특별활동, 뭐 특활활동인가 그런 거 기억나시나요? 동아리 활동이라 그래서 정규 수업 끝에 붙어서 뭔가 무슨 반 이런 거 해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저도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정확하게 뭐 진로를 어떤 거 선택했는데 이런 게 확신이 없으니까 뭐 산문반에도 갔다가 방송반에도 갔다가 이렇게 해마다 바꿔가면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 아이들을 생각해보면 이제 그 아이가 뭔가 배우고 싶다 하면 부모가 많이 이제 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경험도 그때보다 훨씬 빨리 먼저 쌓을 수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 그런 다양한 활동도 좀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이가 이전에 뭐 합창단을 오래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그만두면서 아이에게 그럼 너는 뭘 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본인은 좀 다른 것도 배워보고 싶다. 그래서 뭐 미술도 좀 더 깊이 있게 했으면 좋겠다. 보컬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해서 처음에는 뭐 이거저거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이 스스로 결국은 좀 길게 해보면 내가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도 스스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시간이 좀 있는 초등 때 뭐 이런저런 경험을 쌓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일단 다 열심히 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진로로 지금 배우는 것들이 정확히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그 진로 찾기를 위해서 아이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우는 것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우리 때보다는 좀 더 빠르게 진로를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될 것 같아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이 스스로도 사실 좀 더 나은 결정, 본인에게 맞는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진로찾기 선행은 되게 유용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은 독립선행입니다. 요거는 좀 안 하고 계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물론 굉장히 예쁘죠. 근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이제 잘 독립시킬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고 아이가 독립할 기반도 이미 마련을 해줍니다. 우리는 이제 대학 졸업을 할 때까지도 사실 독립을 안 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결혼 후에도 부모에게 의지하면서 부모 그늘에 있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되었는데 아이가 계속 집에 있어요. 그럼 주변에 이제 동네에서 좀 그 친구를 좀 무능하게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서 빨리 독립을 하려고 하거든요. 부모가 가장 이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치 있고 좋은 일이 아이의 완전한 자립, 독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언제든 혼자 스스로 설 수 있게 저는 이제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어리다 보니까 요리 같은 것도 본인이 한 몇 가지씩 엄마가 없을 때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집안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일, 당장은 집에서 뭔가 본인이 봉사를 했을 때 돈을 주고 있지만 그런 것들도 하게 하고, 또 대중교통 같은 것도 혼자 이제 타 볼 수 있게끔, 그리고 노선 같은 것도 자주 이렇게 보여주면서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나이가 안 되기 때문에 못 하잖아요. 근데 어떤 것들이 있다, 어느 나이가 되면 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저는 사실 좀 진즉부터 아이가 고등학교 정도는 기숙사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초등학교 5학년인 딸아이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엄마, 나는 지금도 기숙사 가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중학교는 별로 생각을 사실 못 해봤거든요. 그런데도 아이가 중학교도 나 혼자 어느 정도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해서, 그동안 물론 그렇게 교육을 해왔는데 근데도 그런 얘기를 직접 들으니까 속으로 살짝 서운하기도 하고, 벌써 다 컸나 하면서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를 위해서는 독립, 자립을 목표로 해서 적극적으로 아이가 홀로서기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잘 지원해주고 잘 성장시키는 게 부모의 몫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그렇게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을 하면 사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 시점에 꼭 안 해도 되는 걸 먼저 당겨서 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좀 부작용도 있기는 합니다만, 학습 선행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이런 선행들은 아이들이 시행착오를 계속 겪으면서 좀 발전해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다음 과정인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생각했을 때도 유용한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오늘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아마 하시면서 문득 이게 선행을 내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에 봉착하게 되는데, 아이를 그냥 어른의 눈에서 어른 대하듯이 이제 같이 대화도 많이 나누고, 그리고 아이가 하는 것도 많이 지지해 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이런 쪽의 선행이 또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참고하시면서 집에서 나는 어떤 것들을 하고 있었나 한번 돌이켜 보시면 아마 분명히 그 학습 외에도 다른 많은 부분의 선행들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좋은 의미로 부작용 없이 좋은 쪽으로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